네, 안녕하세요.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쉽게 아주 쉽게 풀어주는 정수토리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음식 문화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음식 문화 중에서 물이 음식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는 물이 굉장히 많은 중요한 역할들을 했고요. 그 중요한 역할들을 하면서 음식이 만들어졌고, 이 음식을 먹어가면서 우리 삶의 형태들이 많이 변화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물의 역할이 어떠했는지 그 역할들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얘기로 좀 시작을 하고 싶네요. 혹시 여러분들 핑클이라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핑클의 가장 유명했던 친구가 아마 이효리라는 가수일 거예요. 한때는 유명한 아이돌 가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간 아이돌 가수였는데, 이 친구가 CF에 나와서 갑자기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나를 물러보지 마. 그러면서 음료수 하나를 딱 들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 부족할 때라는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만든 그 음료예요. 이 음료를 보면서 나를 물러보지 마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나를 물러보지 마 할 때 그 이효리가 했던 그 표정은 난 절대 물이 아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이라는 건 뭐냐면 만만한 사람, 그렇게 보고, 그 음료라 하면은 물 같지 않고 자기만의 과즙을 가지는 탄산을 가지는 그런 음료여야 되는데, 이 2% 부족할 때는 맹숭맹숭한 물이었어요. 복숭아 액기스를 갖다 살짝 떨어뜨린 2% 부족한 그런 물을 음료라고 해서 판매하면서 나를 물러보지 마 했던 모습이 있는데, 저는 그 CF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건 물이다. 물론 이효리도 마찬가지 물이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 인체의 70% 이상은 물로 돼 있어요. 어떤 생명의 구성비가 70%가 넘는다는 얘기는 그 생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거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물이라고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만큼 우리는 인체 내에 그런 구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 인체 내에서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갖다 기억하시면서 제가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요즘 그 넷플릭스 저 이제 자주 보고 있는데, 넷플릭스에 보면 고요의 바다라는 드라마에서 최초로 우주를 무대로 해가지고 그 드라마를 만든 게 아마 최초인 것 같아요. 이게 우주에 대한 소재인데, 이 소재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물이에요. 먼 미래에 이 지구에 있는 물들이 다 말라버려서 없어져서 물에 대한 배급분 가지고 살아가는 지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어딘가에서 봤더니 달에 월수라는 게 있어요. 이 월수라 있는데, 이 월수를 통해 가지고 국내 그 지구로 가져와서 이 월수를 통해서 물이 부족한 지구를 갖다가 살리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갔던 얘기거든요. 그만큼 물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게 될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도 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것들은 누구나 강조해도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물은 우리 인체, 우리 생명의 필수불가결한 물질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물을 바라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음식에는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사실은 물 자체가 생명수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분, 물은 그 자체가 생명수이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체가 70%가 물에 의해서 유동되어 있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작게는 60%에서 많게는 95%까지가 물로 대부분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요, 바닷속이에요. 물속에서 우리는 원시 생명체들이 다 태어나서, 그래서 물속에서 다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태아도 그 안쪽에 가장 바다하고 닮아있는 염수로 되어 있는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물은 생명수예요.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3일 동안 못 먹게 되면 인간은 탈진해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기는 3분, 물은 3일, 음식은 3주, 그래서 333 법칙이라고 해서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다라는 게 물이라는 거. 그래서 물은 생명수라는 거, 이 부분이 첫째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음식으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식사 전에 물을 먹고, 식사 중간에도 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물을 먹게 되잖아요. 물을 먹고, 식사 후에 디저트로 해서 물을 먹게 되고, 그래서 물은 식사 전, 식사 중, 식사 후 계속해서 물을 먹으면서 그 식사에 대한 것들 하나의 음식으로서 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이, 그 물의 음식들이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되었냐면,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물 형태로 해서 그렇게 먹다가, 이 맹물 형태의 것들이 물도 썩습니다. 근데 썩는데 썩지 않는 물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썩지 않는 물이 뭐냐면 술이에요. 처음에 이제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쌓여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가서 먹어보니까 이게
맛도 있고 향도 있고 달콤하고 그리고 썩지도 않는 그런 물로 술이라는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먹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만큼 술이 발견하면서 술은 음식으로서 역할을 더 훌륭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술과 음식을 갖다가 좀 분리해서 술 마실 때는 술 마시고 음식 먹을 때는 음식 먹고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하는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점심시간에도 가볍게 포도주 한 잔에 가볍게 음식을 먹는다는 것 외에도 꼭 술이 곁들이게 되어 있어요. 물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맥주를 마시거나 하기 때문에 술은 음식으로서 역할을 갖다 굉장히 하고 음식의 풍미를 더해주고 삶의 유의를 더해주는 그런 음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있고요. 이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차나 아니면 커피를 많이 드실 거예요. 이게 차문화라고 하는데 이 차나 커피가 물의 또 다른 형태의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보통 중국에서 많이 먹는데 물이 혼탁하기 때문에 이 혼탁한 물들을 갖다가 깨끗하게 정지하는 것들을 방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를 우려내 가지고 차 속에서 물을 먹던 그런 중국의 문화들이 이 차 문화가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된 거고요. 커피라는 문화가 만들어진 건 언제부터였냐면요.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마셨던 거는 맹물이거나 아니면 와인이었어요. 근데 산업화가 되면서 기계 옆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알코올 기운이나 그러면 손이 절단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각성할 수 있는 음료. 이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커피거든요. 그래서 커피 문화가 그렇게 해서 산업혁명 이후에 전 지구적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커피도 하나의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도 하나의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제 탄산수예요. 코카콜라, 사이다, 칠성사이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는데 이게 탄소를 주입해서 탄소에다가 설탕물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음료의 형태를 갖다가 좀 바꿔놓은 탄산수가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에서는 술로 아니면 차나 커피로 아니면 탄산수 같은 음료로 아니면 과즙으로 이렇게 해서 음식의 재료로서 물의 역할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부분은 어떤 역할이냐면요. 식재료의 역할까지도 해요. 어떻게 식재료의 역할을 하냐면요. 이 물을 넣고 거기에 다른 식재료를 넣고 푹 끓이게 되면 이 물 속에 그 식재료에 있는 성분들이 그대로 녹아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음식들 대부분 탕이라든가 찌개 이런 부분들은 물 속에 그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갖다 담아내야 되는 그런 원재료 역할들을 물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소울푸드라는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영혼을 울리는 음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서양에서는 이 소울푸드를 뭘 꼽고 있냐면요. 닭고기 스프를 꼽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아프고 영혼이 허기졌을 때 할머니가 끓여주는 닭고기 스프. 이 닭고기 스프라는 건 닭고기를 갖다 푹 끓여가지고 스프처럼 만들어서 떠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이거는 나의 영혼을 울려주는 음식. 그 영혼을 울리는 음식 덕분에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편안함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양에서는 흔히 말하는 탕을 많이 그렇게 해서 먹어요. 성룡이라는 그 유명한 영화배우 있는데 이 영화배우는 배추에다가 도미를 넣고 이 생선을 갖다가 푹 구운데요. 푹 구우게 되면 거의 흐물흐물할 정도로 탕으로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중국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먹으면은 자기가 안에 있는 피로 그리고 자기의 지친 몸을 갖다가 포근하게 감싸준다는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은 중요한 식재료 역할까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음식에 하고 있고 우리 삶에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첫째 부분은 물 자체가 우리 생명인 것처럼 생명수 역할을 해주고 물이 음식 그 자체 역할도 해주고 마지막에는 물이 원재료 역할까지 해주는 이런 세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식에서는 물을 음식의 어머니라는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이해가 높았을 때 이 물을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음식들이 그만큼 다양하고 맛있게 되고 사람의 영혼까지 울려주는 음식으로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아주 쉽게 풀어주는 정수돌의 정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